5학년도 6월 모의고사 고1 현대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현대시인데요.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내용의 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에서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자, 상한 갈대라고 하는 건 상처받고 지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처받고 지친 영혼이라고 해도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삶의 어떤 여유를 뜻합니다. 뿌리가 깊으면야, 자, 뿌리 삶의 의지예요. 삶의 의지가 깊다면 밑둥이 잘려도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새순이 돋거니 희망이 살아나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자, 흔들리자 고통에게로 가자 이런 표현은 청유형 표현이 되겠죠.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고통을 직면하자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흔들리며 충분히 흔들리자 이런 표현은 지금 반복 그리고 살짝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복되고 살짝 달라졌다 변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이 고이면 꽃은 피거니. 자, 1년에서는 상한 갈대, 2년에서는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 나옵니다. 물이 고이면 그러니까 어떤 삶에 희망이 있다면 꽃은 피울 수 있으니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이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이 켜지듯 비유적 표현이고요. 뭐뭐 하듯 했으니까 문장 구조는 대칭 구조입니다. 개울이 흐르고 등불이 켜지듯이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그러니까 삶에 고통이 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즉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서르의적 표현이에요.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서르의적 표현이에요. 자, 삶에 있어서의 의지와 각오만 있다면 어디도 갈 수 있어요. 또 지는 애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현실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 음성 상징어죠.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이 불듯이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자, 일단 문장 구조는 확연한 대칭 구조고요. 대꾸법.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아주 부정적이고 힘겨운 현실이라도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나니 함께할 사람, 유대감, 함께할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 시는요, 결국은 자연물을 통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고통이라는 거 있을 수 있어. 슬픔이라는 거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니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 그 고통도 슬픔도 사라지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을 거야. 또는 나와 함께 할 어떤 존재가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장미와 가시라는 현대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삶은 만질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삶을 만져보았다 라는 표현은 삶에 대해 탐색하고 성찰해 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삶은 가시투성이었어. 삶은 고통이었네 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가시투성의 삶에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가 피겠구나. 자, 가시는 고통이라면 장미는 그와 대비되는 결실 또는 삶의 희망일 거예요. 두 소재는 대조되는 소재고요. 고통이 이렇게 많으니 곧 결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째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즉 삶에 결실이나 희망이 찾아온다 해도 그간의 고통을 잊을 수는 없어요.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째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자, 서술적 표현입니다. 꽃이 피기만 한다면 가시의 고통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삶의 고통을 충분히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자, 눈먼 손으로 어디서 봤어요. 그쵸? 여기서 봤죠? 이렇게 시행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시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내가 바라던 희망과 결실이 찾아오지 않아요. 일종의 상실감이겠죠.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주오. 자, 그대라고 해서 명시적인 청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자, 이 표현은요 하나하나 구별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시는 삶의 고통, 장미는 삶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희망인지 희망이 있는 고통인 건지 삶의 아름다움, 희망의 고통인 것인지 또는 희망과 고통인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삶이라는 건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내면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시가요 다 마무리가 이렇게 오고 있거니 그 다음에 가시인가를 해서 서술어 없이 끝나서 여운을 주는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 43번입니다.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43번의 답은 2번이고요. 서류적 표현이 가시에서도 나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류적 표현 아까 설명 참고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 나시에서만 음성상징어가 나온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4번은 가시는 청유형 나시는 명령형이 들어가 있어요. 나시의 명령형은 이 부분 얘기합니다. 그대 말해주오. 이 부분은 명시적 청자에게 명령하는 것, 나에게 이야기해달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44번 문제 가겠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보자. 기억은 시행 마지막의 손이고요. 니은은 첫 번째 시행의 손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정답 5번이죠.
가시에서는 연대의 대상, 나시에서는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 손을 통해서 삶을 성찰하고 그다음에 탐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5번 가보겠습니다. 네, 답은 3번이죠. 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서류적 표현으로 삶의 희망만 있다면 가시의 고통을 충분히 버릴 수 있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상실감을 노래한 것 아닙니다. 나머지 선지 전부 다 확인하시고 반드시 문제에서 활용될 거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기에서는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삶의 고통과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간은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갈대와 부평초. 그래서 시련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대면해서 극복해가자라는 주제의 시입니다. 나시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를 통해 고통을 참는 세월을 견디며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의 상실감, 고통과 희망이라는 것이 공존하는 삶에 대한 내면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기가 문제에서 직접 활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지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현대시 여기까지 업로드하겠습니다.